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손목과 발목에 끈이 묶여 있었어요. 입에는 쓴 약 맛이 돌고 머리는 구름 속을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간병인이 또 하얀 알약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약 드세요. 싫어. 그 약 먹으면 정신이 나가. 할머니, 안 드시면 주사 놓을 거예요. 지혜야, 할머니가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제가 누구인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올해 76 우리 동네 김병원에서 30년간 접수 일을 했어요. 간호사는 아니고 그냥 환자분들 접수받고 차 끓여드리고 할머니들 손 잡아드리는 일을 했어요.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저는 그 일이 좋았어요. 아픈 분들이 제 얼굴만 봐도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셨거든요. 결혼해서 딸 미영이 하나 낳고 남편과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10년 전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났어요. 5년 전에는 딸 미영이가 이혼했어요. 사위가 다른 여자한테 갔더라고요. 그래서 손녀 지혜를 제가 키웠어요. 미영이는 혼자서 생계를 꾸려야 했거든요. 지혜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아픈 친구 있었어요. 그래, 많이 아팠니?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보건실에 데려다 줬어요. 할머니가 아픈 사람들 도와주라고 하셨잖아요. 지혜는 할머니 닮아서 남을 잘 도왔어요. 그런데 2년 전 지혜에게 무서운 병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머리가 아파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 토하고 걸을 때 비틀거리기도 했어요. 큰 병원에 가보니 뇌종양이었어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도 어렵고 그날 밤 지혜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6개월간 치료했지만 지혜는 점점 약해졌어요. 미영이는 재혼 상대를 만나서 바빴고 저 혼자 지혜를 돌봤어요. 마지막 날 지혜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저 대신 다른 아픈 사람들 도와주세요. 지혜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나을 거야. 할머니 약속해 주세요. 그게 지혜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지혜가 떠난 후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마다 지혜 생각에 잠 못 이뤘어요. 때로는 지혜 따라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미영이는 지혜 49제 지나고 2개월 후에 재혼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혼자 살기 힘들어요. 속으로는 서운했지만 딸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2년을 혼자 지냈어요. 가끔 지혜 약속을 지키려고 동네 어르신들 심부름도 해드리고 아픈 분들 병원도 모셔다 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3개월 전 집 앞 계단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지혜야, 할머니도 이제 너한테 가나?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이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허리가 아프고 다리도 저렸어요. 미영이가 급히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미영아, 조금 아픈 거야. 엄마, 그런데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미영이 표정을 보니 우리 집으로 모시기는 어렵다는 뜻이었어요. 남편 눈치도 있고 신혼이니까요. 엄마, 좋은 곳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치료도 잘해준다고. 요양원 말하는 거니? 요양병원이에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인데. 제가 낼게요. 150만 원 미영이에게는 큰 돈일 텐데, 미영아,
그런 큰 돈. 엄마, 저도 신랑이랑 아직 적응 기간이라서 조금만 계시다가 좋아지시면 모셔올게요. 결국 행복요양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처음 병원을 봤을 때는 정말 좋았어요. 깔끔한 건물에 친절한 직원들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어요. 이제 그 끔찍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박민철 사무장을 처음 만난 건 이번 둘째 날이었어요. 50대 초반의 정말 친근한 인상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사무장 박민철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김병원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럼 병원 일을 잘 아시겠네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접수만 했어요. 그래도 오래 하셨으니까 많이 아시죠? 그런데 할머니,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 없으세요? 갑자기 웬 이상한 질문인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나이 드시면 미리 조심하는 게 좋아요. 요즘 좋은 예방약도 많이 나왔고요. 그때는 그냥 친절한 말인 줄 알았어요. 첫 일주일은 정말 좋았어요. 같은 병실 최순덕 할머니는 저보다 2살 많으신데도 정정하셨어요. 영숙이, 여기 정말 좋네. 밥도 맛있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그러게요.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옆 침대 이정자 할머니도 골절로 오신 분이었는데 일주일 후면 집에 가신다고 했어요. 아들이 데리러 온대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열흘째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간병인이 약을 가져왔는데 처음 보는 약이었어요. 할머니, 오늘부터 새 약 드셔야 해요. 이게 뭔가요? 수면제예요. 요즘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해서 저는 잠 잘 와요. 밤에 뒤척이시고 잠꼬대도 하신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잠꼬대요? 저는 평생 잠꼬대 한 적이 없는데 김병원에서 30년 일하면서 본 약들과는 달랐어요. 뭔가 더 독해 보였어요. 약을 먹고 나니 정말 이상했어요. 머리가 무겁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어젯밤에 지혜야, 지혜야 하면서 우셨어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약 드시고 나면 기억 못 하실 수 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약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그날부터 매일 이상한 기록들이 쌓여갔어요. 밤에 소리냄, 죽은 손녀 이름 부름, 간병인한테 욕설함 욕설이요? 저는 평생 남한테 욕한 적이 없어요. 일주일 후 박민철 사무장이 다시 왔어요. 할머니 요즘 상태가 좀 걱정되네요. 뭐가 걱정되는데요? 간병 기록을 보니까 치매 증상 같은 게 보여요. 치매요? 제가요? 저는 멀쩡해요. 치매 초기에는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제가 먹는 약이 확 늘어났어요. 하얀 약, 노란 약, 분홍 약 하루에 8알씩 약을 먹고 나니 정말 이상해졌어요. 손이 떨리고 입이 말라서 물을 계속 마셔야 했어요. 무엇보다 생각이 제대로 안 됐어요. 마치 머릿속에 솜이 들어찬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같은 병실의 이정자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정자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하지만 정자 할머니는 집에 간다고 하셨는데 정자 할머니 대신 중증
치매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집에 가자 엄마. 하루 종일 그런 소리만. 최순덕 할머니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이야? 처음에는 그렇게 또렷하셨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3주째 미영이가 면회를 왔어요. 엄마 어때요? 좀 나아지셨어요? 미영아 여기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나한테 이상한 약을 먹이고 있어. 머리가 돌겠어. 미영이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엄마 혹시 새로운 환경이 어색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미영아, 엄마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병원에서 치매 초기라고. 그때 미영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응, 지금 병원이야. 응, 전화를 끊고 엄마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다시 올게요. 30분도 안 되어서 가버렸어요. 그날 밤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지혜야 할머니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가? 약속을 못 지키는 건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혜와의 약속 때문에 미영이가 간 후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약 때문에 하루 종일 멍했지만 가끔 정신이 또렷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달았어요. 정말 이대로 여기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무서웠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김영숙 환자 자꾸 이상한 소리 해. 사무장님이 뭐라고 했어? 약 더 늘리라고. 완전히 조용하게 만들라고. 그럼 중증으로 바뀌겠네. 돈 더 많이 나오잖아.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이곳이 멀쩡한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걸.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혜야 할머니가 여기서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영이가 남편과 함께 왔어요. 엄마 어떠세요? 미영아 엄마 좀 도와줘. 새아빠 목소리 마이너스 50대 남성 불편한 듯. 어머니 안녕하세요. 새아빠는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골치 아픈 존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엄마 병원에서 상담을 받자고 해요. 무슨 상담? 그때 박민철 사무장이 들어왔어요. 미영 씨, 어머니 상태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무장이 두꺼운 기록지를 펼쳤어요. 어머니께서 치매가 많이 진행되셨어요. 밤에 소리 지르시고 환각도 보시고 그건 거짓말이야.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흥분하세요. 미영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엄마 정말 그런 거예요? 미영아, 엄마 말 믿어줘. 여보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자. 이제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약도 늘려야 하고. 그때 미영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얼마나 더 있어야 해요? 최소 6개월, 길면 1년 6개월? 1년? 그럼 정말 치매가 되어버려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중증 환자로 바뀌면 보험에서 더 많이 나와요. 부담은 줄어들 거예요. 그 순간 새아빠가 미영이를 쳐다봤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여기서 치료받으세요. 나아지시면 모셔올게요. 미영아 엄마를 포기하는 거야?
포기가 아니에요. 엄마를 위해서.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미영이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그날 밤 정말 죽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딸마저 저를 포기했어요. 지혜야 할머니, 정말 혼자구나.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천장을 바라보며 지혜를 불렀어요. 할머니 포기하면 안 돼요. 지혜야 할머니 힘들어. 이 할머니는 강한 사람이에요. 환상일지도 모르지만 지혜 목소리가 힘이 됐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먹는 약이 또 늘어났어요. 이번에는 주사까지 추가됐어요. 할머니, 진정제 주사 맞으셔야 해요. 왜요? 저는 조용히 있었는데 가족분이 동의하셨어요. 주사를 맞고 나니 정말 이상했어요. 의식은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미영이가 또 왔어요. 엄마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약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미영아 도와줘. 엄마 정말 치매가 맞나 봐요. 아니야. 약 때문이야. 엄마 앞으로는 면회를 줄일게요. 엄마가 힘들어 하실까 봐서. 미영아 완전히 포기하는 거야? 엄마가 편안하게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밤 정말 절망의 바닥이었어요. 혼자 침대에 누워서 지혜 사진을 봤어요. 지혜야 할머니가 정말 못쓸 할머니구나. 약속도 못 지키고. 그런데 갑자기 화가 났어요. 아니야.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지혜와의 약속 그것만은 꼭 지켜야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약 먹는 시간에 몰래 입안에 숨겨두었다가 뱉어내기도 했어요. 그러면 잠깐이나마 정신이 맑아졌어요. 그리고 다른 환자분들을 유심히 봤어요. 최순덕 할머니 처음에는 정말 또렷하셨는데 영수가 오늘 날씨 참 좋다 하지만 지금은 흐리멍덩하게 여기가 어디야? 집이야? 똑같은 약을 먹기 시작한 후였어요. 건너편 침대 박영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문 좀 가져다 줄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궁금해서. 여기가 어디요? 우리 집이요?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걸 발견했어요. 간병인 순이가 다른 간병인들과 다르다는 걸. 순이는 약을 줄 때마다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느 날 순이가 혼자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순이야, 너 혹시 우리 동네 살았니? 어떻게 아셨어요? 목소리가 익숙해서 김병원 근처 살았어요. 할머니 기억하세요? 그래, 순이구나. 김철순의 딸. 할머니 미안해요. 그때부터 순이와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남편이 실직해서 생계가 어려워 이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간병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알고 있구나. 할머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순이야 함께 나가자. 안 돼요 들키면. 저희 가족이 순이도 저와 같은 처지였어요. 하지만 며칠 후 순이가 제게 작은 종이를 건넸어요. 내일 밤 12시 화장실에서 만나요. 그날 밤 정말 떨렸어요. 약을 안 먹어서 정신은 맑았지만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12시에 조용히 화장실로 갔어요. 순이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순이야 괜찮아. 너도 어쩔 수 없었잖아.
할머니가 처음에 얼마나 멀쩡하셨는지 알아요. 그런데 약을 먹이니까 이렇게 됐구나.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다들 멀쩡했던 사람들이야. 네, 처음엔 가벼운 병으로 오셨는데 약을 먹이니까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차분해야 했어요. 순이야. 우리 여기서 나가자. 어떡해요? 사무장님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 혼자서라도 나갈 거야. 할머니 혹시 밖에 도와줄 사람 있어요? 글쎄, 미영이는 이미 포기했고, 그때 순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이야. 너까지 위험해질 텐데. 저도 양심상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날부터 순이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밤에 몰래 제 약을 줄여줬어요. 그러니까 점점 정신이 맑아졌어요. 그리고 다른 환자분들 상태도 자세히 관찰했어요.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처음엔 멀쩡했는데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상해지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순이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할머니 사무장이 내일 딸한테 전화한대요. 무슨 전화? 할머니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면회도 오지 말라고. 완전히 저를 고립시키려는 거였어요. 순이야, 이제 정말 나가야겠어. 네, 저도 각오했어요. 그날 밤 순이가 몰래 휴대폰을 가져왔어요. 이걸로 밖에 도움을 요청해봐요.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미영이는 이미 포기했고, 그때 생각났어요. 김병원 원장님, 30년간 함께 일했던 김 원장님이라면.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영숙이? 원장님, 저예요. 영숙이. 어떻게 전화를 요양병원에 있다고 들었는데. 원장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그런 일이 원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영숙이 걱정하지 마.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전화를 끊고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박민철 사무장이 화가 난 얼굴로 나타났어요. 할머니, 어젯밤에 뭐 하셨어요? 그냥 잤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군가한테 전화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순이가 제 옆에서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순이 씨, 설명 좀 해보세요. 저는 모르는데요. 모른다고요? CCTV 다 확인했는데 그 순간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사무장님, 당신들이 하는 일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일이요? 할머니가 치매라서 헛소리 하시는 거죠.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그러게요. 앞으로는 더 조심스럽게 관리해야겠네요. 그날부터 정말 감시가 심해졌어요. 24시간 누군가 제 곁에 있었어요. 순이는 다른 병동으로 옮겨졌어요. 3일 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새로운 간병인이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딸분이 연락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사무장님이 할머니 상태가 너무 나빠서 면회 오지 말라고 했대요.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거였어요. 그날 밤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지혜야, 할머니가 정말 여기서 죽는 건가?
하지만 그때였어요. 창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순이 목소리였어요. 창문으로 가보니 순이가 밖에서 손짓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김 원장님이 내일 오신대요. 김 원장님이 직접 오신다고요? 내일 오후 2시. 준비하세요. 다음 날 정말 떨렸어요. 오후 2시 김 원장님이 정말 오셨어요. 박 사무장, 영숙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김 원장님, 갑자기 무슨 30년간 함께 일한 직원인데 안부 인사도 못 드리나요? 박민철이 어쩔 수 없이 안내했어요. 김 원장님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영숙이 많이 힘들었지? 원장님, 저 정말 치매 아니에요. 알고 있어. 내가 30년 봤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 말에 박민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원장님,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내가 보기엔 멀쩡한데요? 그리고 김 원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집에 가자. 집에 간다고요? 급하게. 안 됩니다. 어머니는 중증 환자라서. 중증이요? 내가 보기엔 약만 안 먹으면 멀쩡할 것 같은데요. 박민철이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영숙이 지금까지 무슨 약 먹었는지 기억나? 네. 하얀 약, 노란 약 많이 먹었어요. 김 원장님이 제 차트를 보시더니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은 향정신성 약물을. 그건 의사 처방이. 어느 의사가 정신과 전문의도 아닌데? 그때 김 원장님이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보건소에 신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해요? 멀쩡한 사람한테 이런 약을 먹여놓고. 그 순간 박민철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장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아들 사교육비, 대출이자 정말 막막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거야?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그냥 환자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김 원장님이 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영수가 이제 집에 가자. 그때 복도에서 순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정말 미안했어요. 순이야, 괜찮아. 너도 가족이 있잖아. 할머니, 저도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요. 그날 저는 정말 1년 만에 병원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지혜야, 할머니가 드디어 나왔어. 김 원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이제 딸한테 연락해보자. 원장님, 미영이는 저를 포기했어요. 아니야, 속았을 뿐이야. 그리고 김 원장님이 미영이에게 전화하셨어요. 미영아, 나 김 원장이야. 내 어머니 일로. 전화 너머로 미영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원장님, 저희 엄마가. 왜요? 내 어머니 치매가 아니야. 속은 거야. 전화 너머로 미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뭐라고요? 그럼 엄마가 지금 병원 앞에 있어. 빨리 와. 30분 후
미영이가 사위와 함께 달려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는 미영이를 꼭 안았어요. 미영아, 괜찮아. 엄마가 더 미안해.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속은 거니까. 그날, 저는 미영이 집으로 갔어요. 미영이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몸에서 약 기운이 빠지니까 점점 정신이 맑아졌어요. 미영이는 매일 저한테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의심했어요. 미영아, 그만해. 너도 속은 거잖아. 그래도 엄마 말을 안 믿었어요. 사위도 저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모실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때 저는 지혜와의 약속을 생각했어요. 다른 아픈 사람들을 도와달라는. 며칠 후 김 원장님이 오셨어요. 영수가 요양병원 일이 뉴스에 났어. 정말요? 보건소에서 전면 조사한다고 해.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을 박민철이 자수했어. 정말요? 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봐. 박민철, 그래도 마음이 있었구나. 그리고 순이도 증인으로 나섰어. 순이, 정말 용감한 아이야.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있었어요. 다른 요양병원 환자 가족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래요? 어디서요? 요양병원에서. 할머니처럼. 그때 깨달았어요. 이런 일이 한 곳만이 아니라는 걸. 그럼 우리가 함께 해야겠네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가족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었어요. 요양병원 피해 가족 모임. 처음에는 5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늘어났어요. 10가족, 20가족, 50가족, 모두 저와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6개월 후, 우리 모임 덕분에 3곳의 요양병원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품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지혜야, 할머니가 약속을 지켰어. 어느 날 미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엄마 나이에 이런 일을 하시다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 할 일이 있으면 해야지. 사위도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됐어요.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함께해요. 1년 후, 우리 모임은 전국 모임이 됐어요. 구청에서 감사패도 받았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순이를 다시 만난 거였어요. 할머니, 저 이제 진짜 간병인이래요. 진짜 간병인? 네, 정말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요. 순이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만든 정직한 간병센터에서. 박민철도 감옥에서 나온 후 우리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새롭게 시작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제 박민철도 우리와 함께해요. 지금 저는 77이에요. 매일 바쁘게 살고 있어요. 아픈 어르신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상담하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행복해요. 지혜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어젯밤 꿈에서 지혜를 만났어요.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혜야, 할머니가 약속 지켰지? 네. 할머니는 정말 멋진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지혜가 준 힘으로 살고 있어. 할머니,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더 열심히 할게.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을 쉽게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매일 새로운 하루를 살고 있어요. 지혜와의 약속, 그것이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도 소중한 약속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세요. 그것이 진짜 살아가는 거예요.